누구나 어떤 직업이든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가지 말고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자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직업이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고 경영을 하자가 제 사업적인 철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사 이승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 이승태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당 한 사건을 상담을 하면 여기다가 좀 제가 기재를 하고 또 거기 첨부된 자료들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해야 될 것들 이제 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급한 거, 빨리 처리해야 될 것들. 모든 일들이 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가장 회생파산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종결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서를 써드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 결정이 날 때까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업무들이 가장 장기간에 처리해야 될 업무라서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긴 업무고 또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다가 도움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민들의 탄생부터 사망시까지 모든 어떤 생활에 관여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무사의 역할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법무사가 나서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등 그러한 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으로서 검찰 공무원으로 25년간 공직에 봉직하다가 법무사 개업한 지는 이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검찰 수사관으로서 검사의 그림자 역할을 하였다면 이제는 좀 제 이름을 내세우고 제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 수사관으로다가 봉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던 곳이 여기 대전지방검찰청이고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여기 바로 맞은편에 마침 자리가 있어갖고 그래서 여기다가 사무실을 얻게 됐는데 이쪽에 주로 이제 법무사하고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있고요. 또 세무사 사무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주로 법조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출근할 때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일의 순서를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일의 순서대로 그날 매일 숙제하는 기분으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거래처 어디를 들려야겠다. 오늘은 소장, 어떠한 소장을 오늘은 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작성을. 그러한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을 저희는 그냥 제 스스로 숙제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숙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장님, 그 신협에서 등기 서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네.
오셔. 오셔. 앉아. 이쪽으로 오셔. 보니까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이거 뽑아줄게. 아무래도 제가 여기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보니까 형사 사건을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이 가장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개업을 하면서 점차 상담을 하는 의뢰인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점차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사 사건에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이게 사기나 횡령 이런 부분을 갖고 또 상담이 오기도 하지만은 요즘에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또 그런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형사 사건뿐만이 아니라 상속에 관련된 문제, 또 한정 승인이라든지 상속 포기, 또 상속에 대한 문제들, 상속 등기에 대한 문제, 또 기타 또 가사와 관련된 가사 소송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다양한 부분과 그런 내용으로 또 의뢰인들이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저희 소장님 같으신 경우는 검찰에서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되도록 원리 원칙을 좀 준수하시는 편이시고요. 아직 사회에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좀 일하시는 게 원칙이 분명하시죠. 일하시는 게 무리가 없으시고, 사실은 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보다는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희들이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에는 나쁜 사람들이 법을 너무나 이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쫓아가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사회의 때가 덜 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아까 그냥 사무실에 대충 먹었어요. 바쁘시죠? 그전에 뭐 설정하는 거 연락 주시죠. 아 그때 말씀하신 거? 아 예. 이거는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가세요. 예. 저희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건물에는 예전에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검사님도 계시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그러니까 이래저래 자연스럽게 일적인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밖에 나와서 또 이런 자영업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또 소외나 이런 것들도 서로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대화 주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고 오히려 더 친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와서.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내용을 계약서 처리 요청하고 예. 그 내용대로 예. 설정하는 거를 미리 전화를 며칠 전에 전화를 했나? 예,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그 후속 조치하는 것도 얼마만큼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뒷바라지를 해주시는데 정말 참 믿음 생활하면서 참 이런 분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로 도와주시니까 전문가들이 도와주시니까 뭐 우리는 뭐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그냥 도움을 주시고 우리는 또 무슨 문제 있으면 가서 또 상의하고 또 그 도움을 받고 이래서 이제 그 뭐 법적인 뭐 조치를 하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을 받은 의뢰인들이 좀 문제가 잘 해결돼서 또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전할 때 그때가 또 제가 한 조그마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2년 동안 2천만 원을 못 받으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우리 제가 잘 아는 그 거래처 부동산 사장님이셨는데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제가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 진행하고 나서 2달 만에 그 2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근데 그런 어떤 의뢰인들의 일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됐을 때가 가장 보람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한테 기도로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다는 마음으로다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할 때마다 상담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상담을 하나님한테 의탁을 하고 이 상담을 하나님이 진행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상담할 때 불쑥불쑥 제 감정이나 어떤 제 언어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담을 마치고 나면 마치고 나서 또 뒤늦게 깨닫고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제 안에 자아들을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무료 상담을 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충남도청 청사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2층에서 오전에는 10시에서 12시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여를 했는데 네. 저는 좀 빠져나온 상태에서 예. 제 돈이 100%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나요? 못하고 또 정산을 요구했는데도 또 같이 동업했던 동업자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불분명하게 밝히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는 오전에 2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새로 설립이 되면서 시행이 되게 됐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시피 지금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근데 이런 다가구 건물들이 자기 자금 없이 금융이나 또는 사금융 지원을 받아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서 그런 부족한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과 같이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대란이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서민들이 생활형 로펌을 갖다가 설립을 하는 게 제 궁극적인 어떤 사업적인 목표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로펌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뭐 몇 대 로펌이다, 몇 대 로펌이다. 사실은 그건 변호사 위주의 로펌이고 사실은 서민들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은 법무사거든요. 그리고 서민들의 가장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곳이 사실은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다만 서민들이 가장 찾는 게 법무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세무 업무도 될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감정평가 업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연관된 직업군들이 모여서 한 군데에 모여서 종합형 생활 로펌을 갖다가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그런 법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는 것이 그게 제 비즈니스의 목표입니다. 종역가게 리드 지저스의 약속. 하나, 우리는 더 친절하게 섬깁니다. 하나, 우리는 더 정직하게 섬깁니다. 하나, 우리는 이윤보다 고객을 먼저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정말 순리라는 게 느껴지는 게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객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철학들이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느꼈고 앞으로도 더욱더 고객들을 있는 그대로 섬기자라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